안녕하세요. 오늘은 잭 데니얼스 또 오트포드 리저브 같이 우리한테도 꽤 익숙한 브랜드를 가진 주류 대기업이죠. 브라운 포먼. 이 회사에 대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좀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. 탄탄해 보이던 이 회사가 왜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, 그 핵심 원인이 뭔지, 또 앞으로는 어떨지 같이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사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회사잖아요. 근데 주가가 최근 몇 년 새에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는 게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데요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좀 살펴보시죠. 먼저 숫자들부터 좀 볼까요? 2025년 실적이 나왔는데 상황이 꽤 안 좋아 보여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주가 BFB는 52주 신저가를 찍었고요. 작년 대비해서 보면 한 17%에서 많게는 26%까지 하락했어요. 올해 들어서만 해도 벌써 15% 넘게 빠졌으니까 이건 투자자들 시선이 상당히 싸늘해졌다고 봐야죠. 네, 15%면 크네요. 실제 실적을 봐도요. 순매출은 한 4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5% 줄었고요. 순이익이랑 주당 순이익, EPS라고 하죠. 이게 1.84달러인데 둘 다 14%나 감소했습니다. 특히 그 영업이익 감소폭이 커요. 22%나 급감해서 1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. 와, 영업이익이 22%나요? 감소폭이 상당하네요. 그 자료 보니까 유기적 성장률 이것도 1%대 머물렀다고 나오던데요.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? 그 유기적 성장률이라는 게요. 이제 M&A 같은 외부 요인 말고요. 회사의 원래 핵심 사업 자체만으로 얼마나 성장했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. 근데 이게 1%다? 이건 사실상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이 거의 멈춰 있다. 이런 꽤 아픈 신호라고 볼 수 있죠. 아, 그렇군요. 자체 동력이 좀 약해졌다는 거네요.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? 요인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역시 그 소비자들 입맛 변화예요. 트렌드가 바뀐 거죠. 트렌드 변화요? 네. 특히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보면 예전처럼 위스키 같은 전통적인 고도주 이런 것보다는 저알코올이나 아예 무알코올 음료를 찾는 경향이 좀 강해졌죠. 또 건강 생각하는 트렌드도 당연히 있고요.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 지갑이 좀 얇아졌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비싼 프리미엄 주류 대신에 좀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도 브라운 포먼에게는 확실히 부담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잭 데니엘스 같은 엄청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 네. 이것만으로는 이런 큰 트렌드 변화를 다 막기는 어려웠다. 이런 얘기군요. 네, 그렇죠. 브랜드 파워만 믿기에는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. 그럼 해외 시장은 좀 나았을까요? 거기도 상황이 비슷했나요? 안타깝게도 해외 시장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. 그 자료에도 나오지만 미국산 주류에 대한 보복 관세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관세 문제. 네. 그게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주요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 떨어뜨렸어요. 그럼 당연히 수출 물량 줄고 현지 성장세도 둔화될 수밖에 없었겠죠. 게다가 이제 신흥시장 같은 곳에서는 현지 브랜드나 아니면 다른 대체 주류들하고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. 아, 소비 트렌드 바뀌고 관세 장벽도 있고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. 혹시 비용 문제도 좀 있었나요? 맞습니다. 비용 빼놓을 수 없죠. 물류비, 원재료값, 또 인건비까지 안 오른 게 없었으니까요. 이게 다 수익성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죠. 그렇겠네요. 그리고 또 하나 재무제표 볼 때 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. 2024년에 이 회사가 소노마 커트러라고 와인 사업부를 매각했었어요. 그러면서 그때 일회성 이익이 크게 발생했었거든요. 근데 이 반짝 이익이 2025년 실적에는 당연히 없잖아요. 아, 그렇죠. 작년에만 있었던 거니까. 네,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 이 감소폭이 더 커 보이는 약간의 착시 효과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. 이런 일회성 요인을 잘 걷어내고 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죠. 아,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. 들어보니까 진짜 소비자 기호 변화부터 관세 문제, 비용 상승, 거기다 일회성 이익 사라진 것까지 정말 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진 거네요.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? 분석가들 반영은 좀 미지근한 것 같던데요? 네, 맞아요. 대체로 좀 보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. 목표 주가 평균치도 보면 한 30달러대 중후반에서 40달러 그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. 대부분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한 소비 심리가 갑자기 확 살아나기도 어렵고 관세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고요. 비용 부담도 여전할 테니까 당장 V자 반등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거죠.
네, 쉽지 않아 보이네요. 자, 그럼 이 회사를 지켜보고 있는 당신에게 이 모든 정보가 어떤 의미일까요? 브라운 포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의 소용돌이,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소비자의 변화, 경제적인 압박, 국제 무역 갈등 같은 외부 요인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. 단기 전망은 확실히 좀 불확실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근본적인 힘입니다. 저력이라고 할까요? 잭 데니얼스 같은 아주 강력한 브랜드 자산, 이건 여전하거든요. 그리고 전 세계에 깔려있는 유통망, 또 5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온 그런 탄탄한 재무 건전성. 55년 연속 배당이요? 와, 대단하네요. 네, 높은 이익률이나 낮은 부채 비율,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요. 이런 건 여전히 유효한 강점들이죠. 그래서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좀 개선되고 회사가 이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만 한다면 이런 강점들이 분명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장기적인 저력은 무시할 수 없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이 아주 오랫동안 쌓아온 유산, 그리고 브랜드 파워, 이게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? 어쩌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, 이런 거에 비하면 그 가치가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. 네. 앞으로 이 브라운 포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.